긴장해가지고. 그래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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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저는 목당항에서 왔는데 저 이름 강용실이라고 부릅니다. 목당강이 네. 홍룡강. 네, 홍룡항에서요. 홍룡항 목당항인데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춘나라입니다. 할빈에서 왔고요. 저 할빈에서 있는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룡강성 이 목당강 해림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름은 최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명간에서, 다시 말해서 두 분들 사이에 그 거리에서 안 먼 그곳에 명간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네, 송연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돈 벌러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몇 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해까지 9년이 됐네요. 9년 전에 중국이 그렇게 가난한 것까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보면은 뭐 가난했기보다 저희 가정이 너무 가난했다고. 네. 저는 두 가지 목적 갖고 왔어요. 하나는 한국 옛사람교회 와서 예배 좀 회복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돈 벌고 싶었고. 그래서 왔는데 한국 온 지 이제 8년이 됐습니다. 8년 전보다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 엄청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행복해졌습니다. 저는요, 사실 뭐랄까요, 가정에 돈이 없고 그래서 놀러 온 거 아니고요.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저의 영육간의 치유를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어떤 교회가 아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다니던 옛사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사람 교회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게 저의 목적이 돼서 그냥 온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올 때는 진짜 너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진짜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진짜 이제 이렇게 말할 잠깐 난 눈물이 나 옛날에. 네, 이제 돈 벌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내가 3년만 일하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집에 가서 집 하나 사면 아파트라도 한 채 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적용하는 기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하고 우리하고 문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언어도 좀 같은 조선 말이지만 한국말이지만, 그게 이제 한국 분들은 영어가 섞여 있고 저희는 또 영어를 안 하고 하니까 어떤 말은 또 알아도 못 듣겠고 하니까 일하면서 진짜 좀 많이 시달리고, 그 문화 차이 때문에 표달하는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년만 일하고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복음을 만나게 됐고,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인생에 사는 게 정말 진짜 성공은 돈 버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국에 먼저 온 이유는 나는 절대 이유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 옛사람에게 보냈고, 그 계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이제 구원이라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인생의 그 목표가 돈이 아닌 정말 사명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도 정말 구해주고, 그러니까 사주팔찌에서 벗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사님은? 저는요,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어 엄청 잘한다고요 그냥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깜깜했어요. 너무 한국어하고 중국에서 말하는 조선말하고 한국어가 너무 틀린 게 뭐냐면, 저희들은 일어 같은 것 좀 했고 영어는 아예 그냥 잘 못했거든요. 완전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를 못 듣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처음에 막 그랬어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정도로 너무 넘어설 수 있어서 감사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교사님은? 저는 중국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길 물어봐도 너무 이렇게 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게 세상에, 나는 한국에 오니까 야, 이런 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일하면 돈 주지, 교회 오면 예배 드리지, 집에 가면 있을 자리 있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언어가 통하지.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감이 없고 누가 말 맞다나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내 집에 온 느낌? 아 이게 내 나라? 이게 우리 통하는구나 뭔가. 그래서 너무 친근하고 이렇게 언어는 무슨 조금 뭐 영어랑 있어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온 지가 10년 돼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학교도 중국 학교 다니고 이제 중국어로 하다 나니까 한국어가 모르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다 영어로 한데다가 한국말도 모르지 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일을 하려면 한국어 모른다니까 좀 이렇게 막 거부하는 적도 있고 그래. 사장님들도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상황에 그래서 나 이렇게 가난하니까 가면 안 되겠다. 이렇다고 내가 진짜 이제 할 수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걸 기도 속에서 또 기도하고 하니까 나를 합당한 자리를 이제 마련해 달라고 직장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비도 드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마련해 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느낌과 사시면서의 느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발전이 되게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장사하는 것 보면 중국에다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에 이제 중국은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의 미래가 되게 찬란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매일마다 번성하게 잘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중국에는 무엇이든지 다 크잖아요. 광장도 크고 학교도 크고 다 큰데 한국에 어떤 분이 나하고 문화광장 가세요. 그래갖고 갔는데 이게 광장이래요. 어디고? 이게 광장이 여기 옷도 똑같은데? 아니 세상에 엄청 차이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우리는 천안문 광장 가면 완전히 비행기 내려도 될 정도로 큰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건 뭔가면 중국에 내가 올 때는 그나마 조금 썰렁하다는 감각이 있다면 한국에 오니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순환봉 광장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 중국의 다리는 정말 크잖아요. 한국 다리는 어떻게 겨울다리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자꾸 다리 닫고 다리 큰 다리 대격가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게 크고 작은 거에 대한 그 말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중국에서 살 때는 집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막 올리막 내리막에를 안 짓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사는 동네가 용산구 쪽인데 올리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마음이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요.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너무 매너가 있고 맞아. 그리고 막 은행 같은 데 가면 이제 서비스 해주시잖아요. 창구에서. 그러면 맞아. 너무 친절하시고 아, 네, 맞아. 저희가 막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막 친절하시고 하니까 정말 한국에 대해서 하루하루 그 감정이 그 감정보다 이제 정이 들어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가면 못 살겠다 나도 정도로 그래. 지금 그런 감정이 이제 마음이 지금 오더라고요. 나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한국에서 제가 올 때하고 지금 이제 10년 동안 있다 나니까 뭔가 태도는 한국에서 확실히 친절하고 예. 그 한 가지는 정말 참 좋아요. 맞아. 중국에는 이제 더 비행 공항장만 이렇게 내려가도 이제 뭔가 태도가 벌써 확 바뀌는 거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탁 내려먹어서 너무 태도가 다 벌써 친절한 그거 있어서 진짜 살기는 좋아요. 근데 지금 한 10년 동안 중국에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 사실 중국은 많이 발전되고 하는데 그냥 대도시 같은 데는 많이 발전도 되고 많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거는 여기는 순서를 잘 지켜주시고 배려를 너무 잘하세요. 그게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준이 다 쭉 올라가셔서 저희 중국에는 많이 자기만 많이 사랑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고 한국의 모든 시설을 보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가나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쉬는 팀터랑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오늘 불편하신 건 혹시 없으세요? 불편하신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불편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 불편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저희들은 사실 중국에서 있었지만 저희 뿌리가 저희 백이 동포라고 그냥 한국이면 우리의 정말 뿌리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왔거든요. 어떤 각자의 어떤 뭐 동기나 목적이 있어서 오셨지만 근데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엄청 뭐랄까요. 근데 한국에 중국 분들 오셔가지고 잘못한 일들도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저희 조선족들은 좀 뭐랄까요. 좀 안 됐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중국 사람이요, 뭐 교포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기분이 좀 정말 안 좋았어요. 사실 한마당이어서 정말 안아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민족이니까. 근데 그런 걸 어투에서도 나오고 그 어떤 눈길을 봐도 알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막 뭐랄까요, 너무 마음이 시린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느낌이 예, 오고 제 마음, 제 생각 자체도 뭐 문제는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그 자격지심에 다른 사람 앞에, 한국 사람 앞에는 내가 왜 나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든 조선 뭐 이제 우리 중국에서 온 분들이든 사람 다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고마우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국에서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고 한국 가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잘 해라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게 뭔가면 중국에서는 너희들이 조선족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중국분하고 이 조선족들이 싸우면 무조건 자기네 중국 사람 편해요. 법적으로도. 한국 오면 너는 교포다. 그래갖고 여기 한국 자기 집 식구처럼 안 대해주고 하니까 가운데 낀 거죠.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도 안 되고 저쪽에 가서도 안 되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말할 수, 어디가 무슨 문제 생겨도 어디 가서 법적 보호를 받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이렇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와서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식이 문제, 법적 문제, 무슨 문제 할 때는 정말 어디 가면 하루품을 팔아야 되고 언어도 잘끔 당하지도 않고 또 외국에서 너희들은 조선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무시하는 태도도 없잖아. 조금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 중국이 항상 발전한데 저는 한국에 정이 많이 들어서 한국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보내면 가겠지만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 후대들 아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후손들이 한국에 있어야 한국에 이렇게 호적을 올리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는데 얘네들이 또 중국에 또 뭐 있고 한국에 또 뭐 있고 뭐 우리 받던 길을 또 그 날아오는 서러움이 엄청 커요.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끼운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진짜 이렇게 자식들 크니까 후대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이게 이 후대들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여기에 뿌리 내려. 그래 너네 자식들 나라 없는 서름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다. 여기다 뿌리 내려갖고 자식 놓으면 여기다 호적을 올려라. 그렇게 들을 때든 안 들을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올해는 우리 큰애가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예전에 막 중국 좋다고 난리더니 지금 한국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힘든 게 좀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법적 문제라든지 보호받는 문제라든지 직장 찾는 거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된다든지 어디 아파서 이게 우리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 이런 것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민건강보험회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회사 같은 데 들어가거나 뭐 이제 일을 하면은 사례보험 들어주잖아요. 그치.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들어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안 들고 그냥 일을 할 때 보험 드는 자체가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저희 남편이랑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만 원대로 생각해서 드니까 들어놓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한 달에 10만 원씩 국민건강보험만 따로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대비해서 되게 좋고 병원 가도 정말 돈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개인적으로 들으셔도 돼요. 의료보험. 네, 국민건강보험. 네. 물론 뭐 직장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이제 걱정 없이 이제 다 이렇게 나라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한점 문제가 좀 안타깝네 진짜.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아팠는데 하루에 100만 원이 너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비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신청하면 예,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거를 문의하면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만약 직장 다니면 그 밑에 이름을 등록해가지고 그 이제 그것만 내면 한 집 식구 다 그거를 벌 수 있더라고요, 혜택을. 그 몰라서 이제 권사님이 들으면 네. 자식들은 따라가지고 그 밑으로 다 들으면 네. 돈도 안 들고 맞아요. 딱 4만 원이면 4만 원, 네. 5만이면 5만 요것만 나가지 네. 자식들은 안 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지금 걱정이 뭔가면 우리 작은 아들이 시산 비자로 왔어요. 시산 여행 비자로. 여행 비자로 가다 보니까 어른도 안 되고 애기도 안 되고 가운데 찡찡판이에요 지금. 어린애면 취업 비자로 나오면 되고 애기면 엄마 따라오면 되는데 이게 성인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가운데 딱 끼운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데 얘는 애기 때부터 중국 학교를 다녀갖고 한국말 이해를 못해요. 읽기는 읽는데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격증을 못 따는 거예요. 말만 바꿔놓으면 몰라요. 말도 얼마나 잘 비틀어놓고 옮겨놓고 했는지 애가 말만 바꿔놓으면 시험을 못 치르는 거예요. 필기만 되면 실기는 되는데 이게 필기가 안 되는 거. 그래갖고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도 안 되고 이거는 비자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 이 법무부 사무부에서 좀 이거 뭘 어떻게 정책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가운데 찡겨 나온 조선족 애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자리도 회사에서 일 있을 때는 막 불러들이고 일이 없으면 확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뭐 20일도 되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겨우 자기 부모 없으면 집세도 못 내고 이렇게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얹혀 살아야 되는 정황이 애들이냐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 떨어진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 부모들은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막 하다 보니까 아프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프면서 중국 들어가도 그냥 무너져요. 여기서 기껏 일하다가 중국 가서 딱 쉬면 이제 몸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불행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들 어른들은 옛날에 고생했던 그거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심히 살자. 그거 있는데 애들은 그게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던 애기들 내놔서 한국에 오면 적응도 못하지. 말도 안 되지. 직장도 안 되지. 그렇다고 교회처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지는 않잖아.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엄청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지금 중국 할빈에서 대학교를 다녀요. 저희가 살던 집이 너무 좀 옥상인데다 너무 막 방도 없고 너무 좁으니까 애가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왜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집을 다 사요 벌어가지고 그러면 중국에는 아파트 그렇게 좋은 데를 해놓고 한국 와서 화장실 같은 집에서 사냐고. 자기가 친구들 집에 몇 집 다 가봤는데 다 집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오면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너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가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또 알바도 좀 해봐라,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 방학에는 그것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정말 우리가 먹음으로 누리지 않으면 돈의 오매여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의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을 쌓아만 놓으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돈의 노예로만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완전히 딱 선생님 말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진짜 떡 먹고 알 먹고 이제 그런 시기에 지금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봐요. 근데 그때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못살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도박 같다고 그러잖아요. 잘 되면 잘 돼도 그렇게 부하지는 못해 농사 지어가지고는. 그리고 중국에서 또 뭐 월급 받는다 해도 한국에 와서 버는 만큼 못 벌죠. 일단 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못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조금 잘 살아보려고 나온 거죠. 땅이 다 있기 때문에 못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는 암만 가난해도 마음은 얼마든지 배불러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다 땅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지금 많이 가난했어요. 이제 경제 상황에서 이제 좀 많이 가난했고요. 이제 뭐 형제들이 많다 하니까 좀 이렇게 경제상에서 좀 이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농사 짓거든요. 농사 지어서 이제 농사 짓고 하다가 이제 이런 길을 열려줘서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내가 한국에 왔는데 어떤 일이 나보고 중국에 핸드폰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몇 년 전이야? 8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기본이 핸드폰 2개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거 중국이, 이거 완전히 무슨, 미개사에 어디 핸드폰도 없고. 그냥 충격받았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주 옛날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좀 화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차이는 좀 나지만, 중국에는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거는 되게 싸서 야채 네. 종류가 고기 많고. 엄청 맛있고. 여기 수박 하나가 막 2만 원 막 네. 비쌀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그거 한국 돈으로 2,000원, 3,000원이면 진짜 완전 큰 거 사거든요. 마음대로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정도? 그리고 채소 종류가 한국에는 좀 적잖아요. 중국에는 채소 종류가 저 북경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야, 그 긴 거리 채소가 다양하게 완전히 무슨 진짜 나 처음 본 안 보던 야채도 많고. 안 보던 야채, 과일 먹는 거를 땅이 늘어다 보니까 정말 진짜 먹는 거는 아주 부유한 것 같아요. 제 엄마가 보시더니 없는 게 없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없는 거. 이 동국에서 나온 쌀은 정말 이 길이 길기 때문에 엄청 쌀이 맛있어요. 이 남방에서 나오는 쌀은 1년에 2번 농사하기 때문에 알량미 쌀 돼서 맛이 없어요. 근데 동국에서 나오는 쌀은 정말 길이 길기 때문에 한국 쌀 못지않게 정말 맛있어요. 했던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국 쌀이 정말 좋은데 밥통이 안 좋다. 그래서 맛이 없다.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한국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많이 가는 예. 거예요. 그치. 조만간 중국이 그 기술력을 배워서 밥통을 만들게 되면 더 이상 한국 이제 끝난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집도 크고 뭐 다양하게 좋은데 이렇게 이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릇, 옷 이런 게 화사하지가 않고 그냥 뚝배기처럼 뚝뚝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조선 거친가 한족 거친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족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국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뭐 그릇 같은 것도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꽃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거는 막 울긋불긋하고 막 그냥 툭툭 이렇게 진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릇을 중국 가서 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면 그릇을 좀 이렇게 늘리려고 해요. 그래도 보면 살려고 하면 정말 살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 딱 그릇시장 같은 데 가면 이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오고 싶어요. 진짜네. 근데 이제 쌀을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밥솥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쿡쿡 밥솥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보통 밥솥 디다하니까 쌀은 항상 이제 인천쌀 같은 이천쌀 그거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사가 먹는데도 어찌 밥이 한때 처음에 풀 때는 맛있는데 다음에 두 번째 두 때는 먹으면 밥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딸이 이제 구천이라고 밥솥 사줬는데 쌀을 제일 싼 거 우리가 사봤어요. 제일 싼 걸로 쌀을 사서 했는데 한 2, 3일 먹어도 그 밥이 그렇게 차분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쌀이 상관없이 밥솥이 좋으니까 쌀도 좋다 우리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덕분에 또 이렇게 밥을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 좀 해볼까요? 어머니들 자식 자랑하면 막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뭐 감사하죠. 저희 딸은 지금 할빈에서 뚱팡시엔이라는 대학교를 지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은 막 이거 말하면 우리 딸이 난리 날 텐데 수학을 한 번은 0점까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탁 내놓으면서 얘 너 어떻게 맞으면 이렇게까지 맞냐 너무 어이없다.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얘 정진아 진짜 이렇게 맞았니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얘가 막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있었고 걔는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후에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난 정말 죽고 싶었어. 나 수학 너무 못하니까 죽고 싶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0점 맞았다 어째 이러면서 문을 확 차고 교실문을 뛰쳐나갔다는 얘기를 저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대학교를 잘 들어갔고 이제 그 자기 전공이 이런데 지금 학교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3등을 했더라고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어 자격증 은날이라는 걸 2급을 반에서 5명 치는데 걔가 점수 제일 높게 맞았고 그리고 그 1어 강연에서 또 2등 해가지고 일본 돈으로 또 10,000엔 그것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애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니까 애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도 매일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 자랑하면 좀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에 오면서 많이 저희 그 중국에 있을 친구들보다 한국 오니까 동성들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근데 우려는 있어요. 정말 조선족들은 어떠한 우리들은 영적 싸움이란 거 알아서 기도하면서 자녀들 키우기 때문에 정말 애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고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애들을 할머니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게 그 애들 문제만 아니고 가정 문제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부모들은 뱃빠지게 일해가지고 애들한테 뒷바라지해서 돈을 보내지만 애들은 할머니 손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애를 죽게 낳고 한국 많이 오시고 큰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한국에 와서도 동창들 보면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알아서 기도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지금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세대들은 애들이 지키고 가야 되고 하는데 애들이 무너지면 중국의 조선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애들은 큰애는 이제 그 중국의 우한이라고 우한 중난 민주다시에서 지금 대학 4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우리 꼬맹이는 지금 중3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옛날에는 너무 애들 완전히 후라이팬 놓고 달달 볶았거든요.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너무 완벽하지도 않으면 완벽주의라 가지고 꼭 뭔가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꼭 휴지통 갖다 버려요. 그리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주고 가. 그리고 절대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엄청 그냥 엄하게 애들 키워가지고 애들을 제가 완전히 많이 또라이였어요 사실은. 지금은 보고만 해서는 제가 이렇게 승인하지만 옛날에는 엄청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를 모르는 데 끝 이렇게 영적 예수사랑 교회 와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치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작은 애거든요. 엄마 많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언어도 적응해야 되고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중국은 항상 막 천천히 만만히
근데 한국은 콸콸 되잖아요. 빨리빨리인데 그래 빨리빨리 하는데 처음에는 전철 타도 계단이 많잖아요. 이 한국에 왜 계단이 이리 많냐. 근데 후에 알아보니까 계단 오르면 심장이 좋고 건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함도 있었고 한데 저희 정말 애들을 놓고 저는 어머니 부모들이 있어도 24시간을 애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애들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 이제 4학년 들어갔는데 걔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걔는 중국말만 하거든요. 오리지널 중국말만 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 뒤에는 아들 있고 딸 있다. 우리 가정이 있다. 이러니까 저에게 엄청 힘이 됐고요. 이게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아들을 통해서 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또 딸 자랑. 박수 쏟아진 짜라. 저는 이제 딸 둘인데요. 이제 작은 애는 이제 할비는서 예수하는교회에서 살가고 있고요. 이혜연이라 합니다. 멋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바라는 거 없고 한인 사회가 해서 진짜 한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최고 이제 저 영혼들을 중국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큰애는 한국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지금 이제 2개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복음을 가지고 시대 식구들을 이제 살리려면 이제 예비도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가게 하다 나니까 그걸 아직 예비를 회복하지 못해 그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8년 전에 한국 올 때 큰애가 18살이었고 작은애가 14살인데 이따 허락 놔두고 왔어요. 어디 맡기고 온 게 아니라 알아서 살으라고 그러고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둘 다 중국에서 한 5, 6년 동안 큰애는 우울증으로 완전히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거의 안 있었으면 죽으실 정도로 우울증이 많이 왔었고 작은애도 너무 방황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애한테 기대가 엄청 컸어요. 철이 빨리 들고 애가 똑똑하고 막 이렇게 손재주도 있고 하니까 나는 잘 컸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야.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막 이제 출근하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딱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얘가 영혼으로 엄청 아프구나. 환자구나. 그러면서 얘가 기도하면서 예배 회복까지 3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고 지금은 정말 진짜 이렇게 많이 회복됐어요. 작은 애도 처음에 와가지고 사람을 다치지를 못하게 해요. 막 그러면서 나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이때까지 나 혼자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생기니까 엄마 간섭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불편하대요. 그럼 나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엄마하고 같이 있는 얼마나 좋아. 봐주지. 근데 싫대요. 야, 이게 오래 떨어져 살면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그래서 작은 애도 너무 방황하고 틈만 생기면 중국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하고 있는 게 좋고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애들이 지금 이 예수사랑교 때문에 영적 아무리 돈 많아도 영적으로 망가져 있으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다행인 게 이제 복음을 만나가지고 예수사랑교 만나가지고 애들이 영적으로 치유되니까 요새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전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대들이 애들 다 둘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 예수 믿는데 애들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엄마들도 그냥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답을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내가 어떻게 한국 가가지고 복음 깨달으면 이 후대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 내가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요새 예수사랑교회 구호가 렘넌트잖아요. 아 이게 렘넌트 사역이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 2개 준 이유가 있구나. 우리 애들 이랬는데 다른 애들 더 하겠지? 더 심각하겠지?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복음의 그 이제 복음을 알게 된 모습이라든가 어떻게 돼서 복음을 찾았는지 관심 같은 게 더 있지 않을까요? 교회
근데 이런데 종교 얘기해도 돼요? 다음번에는요, 저희가 절대 유혹하신 자로서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계기, 예, 이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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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겠습니다.